어느 장수든 정장터에서 승리한 전술은 또 다음 정장터에서도 써먹을 것입니다. 항명수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1차, 2차 두 번의 검찰의 공작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공작은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차 공작은 항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2010년도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대한통운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재판부에서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사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 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승리했다는 말도 했지만 저들은 아직 날 공격하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2차 한신건영 9억 원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2013년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8억 3천만 원.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3백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에 또다시 유린당한 형장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항명숙 전 총리께서 구치소로 향하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법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었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때에는 진실은 언제든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죄인 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같은 편이면서 내부 안에 있으면서 한명수 총리가 부패한 정치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진에 보이시는 안철수.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패한 한명수 내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님과 안철수 체제였습니다. 안철수는 항명수 총리가 부패 혐의로 최종 확정된 당원이니까 즉시 제명하세요 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항명수 전 총리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작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안철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누가 대사를 적어줬다. 그 대사를 적어준 사람은 항명수 전 총리의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건, 항명수 뇌물수수 사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한명수 전 총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가 내민 카드에 결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명수 전 총리님, 총리님은 무죄인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적에 관해 입장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정하고 제2의 노무현은 한명숙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명수 전 총리는 정말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대법 판결 불복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눈깔 뒤집혀서 말한 안철수님, 이제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 모든 게 검찰과 법원의 공작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님 이제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는 한명수 전 총리의 정치자금 뇌물수수 사건은 윤석열 검찰 뚱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 검사들이 연관됐던 사건이라 말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오마이갓입니다. 한신건영 한만호 씨가 옥중에서 쓴 1200쪽 비망록이 발견되면서 일부가 공개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마술사 수준이다.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허위 진술 내용을 언론질 해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서울시장 선거 하나만 아닙니까? 라며 웃으며 흐뭇해했다.
자, 이 글은 한만호 비망록 142쪽과 1038쪽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검찰이 거짓 진술을 유도했고 그 목적은 바로 선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을 노렸던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73번 갔는데 실제로 예. 도서 쓰고 온 건 5번. 예, 그럼 나머지 60몇 번은 뭘 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만호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연습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면서 저녁 사주고 예. 못하면 구박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비망록. 그래서 검찰의 강아지처럼 느껴졌다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고. 예. 이렇게 검찰은 한만호 씨를 강아지처럼 다뤘습니다. 한만호 씨는 자신의 진술이 선거로 활용된다는 걸 알고 마음을 건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1심 무죄가 나오는데요. 이 검찰이 한만호 씨를 불러서 진술 협조를 요구한 게 2010년 4월인데 그해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가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만호 씨는 이거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을 거죠? 라고 검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다. 이거는 조사만 해놓고 발표는 선거 끝나고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술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만호 씨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검찰이 계속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나 경향, 한국일보 이런 데는 이미 사실 한명숙이 유죄다라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만호 씨가 법정 진술을 뒤집은 거 그 재판장에게 진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곧 누명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다시 제가 재공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MB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건을 담당한 수사 라인이 있습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권호성 특수 2부장, 이태간 주인 검사가 있었습니다. 2차 수사 라인에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있습니다. 김주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있습니다. 김기동 특수 1부 부장검사도 있습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도 있습니다. 임간혁 주인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검찰에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한번 성공한 전술을 또 써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시민 비위 의혹 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과의 유착 사건 다들 아시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쇼만 보여주다 끝났습니다. 이틀간 대치하다 채널A에서 건네준 에따 요거 먹고 떨어져, 이 자료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 내용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의혹 그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여집니다. 그 배경에는 제 생각이지만 1월달 추미애 장관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했죠. 윤석열 뚱장의 나인들을 대부분 인사이동시켰습니다. 자천시켰습니다. 그 분석도 제가 해봤습니다. 결국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과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의혹 너무나 비슷한 두 사건은 아마도 같은 사람이 기획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